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거래가 발생을 하는 거를 그 분계장에 옮겨 적는데요. 거래가 발생을 하는 거를 분계장에 옮겨 적는데요. 그러면은요, 그 거래가 발생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거래라는 건 매일매일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하나 샀어요. 그럼 편의점 사장이랑 저랑 음료수 판매 계약을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 알겠어 뭔지 거래가. 하지만 실제는 회계에서는요, 실생활의 거래,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랑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42페이지 회계의 기록 대상 거래 부분 펴고 들어주세요. 자, 거래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 하면요,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밑줄 칠게요. 중간 부분, 경제적 사건을 회계용어로 거래. 경제적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그걸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거래로 되게 위에서는, 밑에 계속해서 밑줄이요, 회계상 거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가 1. 회사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동그라미 2. 그 영향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이요. 회사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영향을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거래가 되고 거래로 인식할 수 있대요. 어떤 내용인지 케이스 2번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케이스 2, 페이지 43페이지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1. 외국에 기계를 사기 위해 주문을 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경우예요? 자, 미국에 있는 존한테 제가 기계를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계 가격이 $1000입니다. 자, $1000이고 우리 짱구 패션에서,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 짱구 패션에서 존한테 $1000에 $1000짜리 기계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100, 10%를 보냈어요. 자, 이게 거래라고 합니다. 밑에 그 줄 끝부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밑줄 쳐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요, 짱구 패션은요, 미국에 있는 존이 판매하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100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100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갔죠.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서 우리 회사에서 빠져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회사 밖을 나갔어요. 그러면은 자비 부자스. 자, 현금이라는 내 $100가 빠져서 나갔어요. 그러면은 현금 자리 원래 어디 있었어요? 우리 회사 자산이라는 의자에 앉아있던 현금이요, 빠져나가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빠져나가면 반대쪽으로 와서 우리가 앉는다고 그랬어요. 반대쪽으로 해서 기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쪽에다가 현금 $100 계약금으로 줬죠. 현금 $100 나갔어요. 자, $100 나갔는데 대신에 우리 $100 나간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100가 나간 다음에 우리 회사에는 계약금이라는 우리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자, 계약금 왜 자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난 계약금 $100 현금으로 주고 나서 그 $100라는 계약금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나중에 전으로부터 기계 $1000짜리를 살 때 $1000를 다 주는 게 아니라 $900만 줄 수 있는 나의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내 거 재산이 되는 거고, 재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 앉혀요? 오른쪽에, 자산 쪽에 앉힙니다. 계약금이라고 해서 왼쪽에다가, 죄송합니다, 왼쪽이네요, 계약금 $100를 적어줍니다.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 다 동일한 금액이 적혔죠. 자, 맞게 분계가 된 거예요. 자, 근데 계약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 이름은 보통 잘 쓰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자주 쓰는 용어는 먼저 지급을 한 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회계에서는 계약금이라는 용어도 써도 되긴 하지만 그거보다 많이 쓰는 게 선급금, 먼저 지급한 금액이라는 용어로 해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바꿔주고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계를 하고 기록을 하고 이 내용을 분계장에 옮겨 적습니다. 거래가 맞으니까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요, 짱구가요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팔기로 했어요. 건물을 팔기로 해가지고 이 1억짜리 건물을 팔기 위해서 자 계약금을 이번에는 반대로 받았네요. 10% 받았다고 할게요. 얼마예요? 10%에 1천만 원을 마찬가지로 존한테 판매를 하기로 해서 존한테 받았습니다. 1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요. 자, 한번 팩트부터 봅시다. 자, 저쪽에서 문을 열고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와요. 얼마 들어와요? 돈이 1천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1천만 원이 들어오면 자 이쪽 현금 1천만 원 제 앞에 와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하니까 예약했대요. 자 소속이 어디시죠? 그러니까는 자 현금 어디였죠? 20페이지에 나와 있죠. 현금 소속은 자산입니다. 자 자산 자리 의자 여기 있으니까는 현금 자 이쪽에 와서 앉으세요 해서 현금 안내해 주고요. 1천만 원 적어 주시고요. 현금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게 있어요. 같이 들어온 게 있어요. 뭐죠?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똑같은 이름의 계약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던 똑같은 이름의 계약금인데 자 우리 앞에 와가지고 자 이 계약금을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건물을 실제적으로 팔 때 잔금을 받을 때 1억짜리 건물을 넘겨주면서 난 1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1천만 원을 미리 받았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중에 1천만 원만큼 이거를 깎아줄 할인해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빚이죠. 마음의 빚이에요. 자 마음의 빚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요? 얘는 빚이기 때문에 빚의 자리 부채로 가게 됩니다.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계약금 1천만 원 계약금을 받았으니까요. 자 근데 얘 이름 바꿔준다고 그랬죠? 뭐로요? 선급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는요 먼저 받은 돈 해서 선수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같은 계약금인데 왜 계약금이라고 이름을 안 적고 선급금이라고 적고 선수금이라고 적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계약금으로 들어온 돈은 맞는데 이거의 본질은 내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100달러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 나의 권리인지 내 거인지 내 재산인지 아니면 내가 1천만 원을 할인을 해줘야 되는 내 의무인지 내 부채인지 내 마음의 빚인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선급금, 선수금으로 이름을 바꿔준다고 했어요. 자 이런 거는 자 우리 회사에 돈도 들어오고요 또는 우리 회사에서 돈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우리 회사에 영향을 우리의 재산 상태, 현금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현금이 나갔다든지 어찌됐든 간에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얘는 회계상에서도 거래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케이스 1으로 넘어갈게요. 케이스 1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페이지 42페이지. 자 같은 내용인데요. 자 외국의 기계를 사기 위해 주문을 하는 경우 주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별 표시해 주시고요. 볼게요. 자 짱구가요. 조금 전의 상황이랑 비슷해요. 1,000달러짜리 우리 기계를 사기 위해서 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나 주문합니다. 그 1,000달러짜리 기계 주문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주문했죠. 자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전화 한 통만 한 게 끝이에요. 저희 현금도 보낸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할인돼서 살 수 있는 계약금이라는 게 들어온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 전화만 해가지고 외국의 기계를 사기 위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뭐 메일로 보내든 전화로 하든 어찌됐든 간에 주문만 한 경우라면 제가 주문에 동그라미 치고 별 표시한 이유가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잘 물어봅니다. 자 주문을 하거나 밑에 또 하나요.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왔어요. 제가요 계약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건물을 팔기로 전한테 팔기로 계약만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문이랑 똑같이 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요 그건 충분히 거래예요. 내가 미국의 존이랑 거래를 텄어. 어떤 거래? 물건 사기로 했거든. 충분히 거래죠. 일상생활에서. 내가 미국의 존하고 거래를 텄어. 어떤 거래? 존한테 건물 팔기로 했거든. 충분히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계에서는 우리 회사의 재산이나 또는 어떤 거죠? 재산 상태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라면은 우리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실생활의 거래랑 회계상의 거래랑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오는 거고요. 주로 시험 문제에서 묻는 내용은 어떤 거요? 주문을 하거나 밑에 계약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 표시. 또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더하기 채용을 하는 경우. 뭐 누구를 채용을 할 경우에는 우리 아무런 회사에 뭐 어떤 거죠? 회사의 재산 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거래가 아니에요. 회계상에. 또 같은 내용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회계상의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묻는 내용들, 자, 여기 이거 가지고 잘 장난쳐요. 자, 외국의 기기를 사기 위해서 다음 중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1번 외국의 기계를 사기 위해서 주문하는 경우, 2번 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3번 계약금을 받는 경우, 4번 뭐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별표 시침 부분 가지고 잘 물어본다.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거래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래가 아니래요. 근데 더 웃긴 경우가 있습니다. 자, 더 말도 안 되는 경우. 자, 케이스 3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게 거래가 맞대요. 건물이 불에 탄 경우. 미친 거죠. 누가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불에 탔어요. 불에 타서 이게 없어졌어요. 아니면 뭐 붕괴돼서 없어졌어요. 자, 이걸 누가 거래라고 봅니까? 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본대요. 왜요?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에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건물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건물이라는 게 불타서 우리 뭐 그 건물의 용도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죠.